철강이 아니라, 그죠?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철강은 그때쯤 가야 아마 시황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그럼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플러스 철강까지 같이 붙어준다면 적어도 요즘은 개인들이 집중해서 공략하는 종목들이 꽤 시세를 내는 스타일이 시장의 스타일 아닙니까, 요즘.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질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의 PBR 0.3배에서는 좀 사서 기다리면 조금만 업황이 턴하면 뭐 0.4배만 가도 33.3%를 먹고 0.5배만 가도 70%, 0.6배만 가면 더블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작년도 하반기의 컨셉이었는데, 사실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철강 시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0.3배에서는 0.4배까지는 순식간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대형주로 33.3%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그냥 이거는 리튬은 플러스 알파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주객이 전도됐죠. 철강이 아니라, 그죠?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는 거지, 이 철강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바뀌면서 이미 요 리튬 때문에 0.3배에서 0.6배 위로 지금은 이미 100%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시황이 안 좋고 이 관계없이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나온 숫자 업데이트부터 한번 해보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조만간에 나올 텐데, 7월 17일 날 가장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컨센서스가 얼마냐면 한 1조 2천억 정도 수준에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네. 7월달 초부터 발표된 거 보면 1조 2,600억, 1조 2,400억, 그 다음에 1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숫자보다는 가장 높은 숫자를 어제 유진증권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3천억 가깝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 철강 관련된 시황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포스코는 아직까지 이제 철강 쪽이 메인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원료인 철광석 가격과, 그러니까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샘물을 녹여가지고 열형 강판이라는 코일이라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원재료와 이 최종 제품 간의 스프레드가 이 시클리컬 업종 철강주들한테는 매우 긍정적으로 뭐 때로는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 끝을 보시면 되겠죠. 원재료 대비해서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떨어졌고, 뭐 떨어지다가 이제 약간 기울기가 완만하게 꺾이는 정도지, 여전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부진한 철강 시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전저점 정도 수준까지 스프레드 여기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그래도 한 번씩 시황이 돌아서고 이런 가격이 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건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철강주들이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중국의 열연 가격의 시장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열연 가격이 좋아지면 국내 가격들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중국의 가격이 안 좋으면 우리도 같이 좀 빠지는, 뭐 싼 값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여전히 이것도 고점 이렇게 되는 열연 가격도 중국에서 부진한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죠. 이게 내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월달 전후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패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맞춰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거기에 쏟아부으면 아마 이때쯤 무력하면 이 그림이 바닥에서 좀 턴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철강은 그때쯤 가야 아마 시황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왜냐하면 아직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쏟아붓는 정책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아마 여기에 스탠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철강 쪽 시황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파란색이라서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보시면 이게 다 안 좋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이게 3Q고요. 이게 4Q의 영업이 컨센서스 추인데 2Q는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3Q와 4Q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지금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주가와는 좀 약간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서 가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 핵심은 뭐 리튬이 지금 분위기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모멘텀으로 지금 가는 거라고 보는 게 근데 맞겠죠. 또 여기 증권사들의 그 전망 가운데에는 이 리튬 가격의 산정에서 이게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하고의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그쵸. 부정적으로 하락할 것을 보고 네. 그 하락의 폭이 또 너무 큰 거 아니냐가 또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은 일단 확인돼야지 약간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뭔가 강하게 바닥을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턴을 하고 막 올라오면 지금도 사실 바닥에서는 10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세적으로 뭔가 더 보이면 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목표 주가나 실적 전망치에 반영을 시킬 텐데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전체 추세상에서의 반등 구간으로 보지 전체적으로는 추세는 하락 추세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큰 추세상이에요. 그죠? 네. 거기에서 아마 네, 조금 가격 산정의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갭이. 근데 중국의 최근에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 LFP 있잖아요. LFP가 중국에서는 지금 잘 돼가잖아요. 근데 중국에 지난번에 제가 동부 지역에 엄청나게 그 폭염이 와가지고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태양광을 엄청나게 지금 때려붓고 있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항상 제가 문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헐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간헐성 때문에 태양광을 지으면서 동시에 같이 뭘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를 붙인다라는 말씀드렸고 중국의 배터리 기반 ESS는 대부분 LFP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면서 이 여기가 리튬 아닙니까? 리튬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리튬에 대한 수급도 지난번 하반기에는 안 좋아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왜냐하면 전기차 시황이 안 좋았잖아요. 보조금 줄이면서. 근데 ESS 기반으로 지금 이쪽 배터리의 시황이 좋아지는 거죠. 전기차보다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기차 기반으로 이 리튬의 수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ESS 쪽이 좋아지면서 리튬의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국의 리튬에 대한 전망치는 내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의 리서치 쪽에서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중국만큼의 시각으로 보진 않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더 LFP, ESS 기반으로 LFP가 성장을 하면서 더욱더 타이트한 가격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시각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앞으로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이야기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가 전기차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아마 조만간에 제 생각으로는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나오면 다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철강 시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죠? 최근에 이 합산 매출액은 안 좋은 그런 그림, 꺾이는 그런 그림이죠. 당연히 매출액이 살짝 꺾이니까 이거는 고정비 산업 아닙니까?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그러니까 공장의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아지니까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매출액 꺾이는 것보다 큰 폭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주가는 따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요 그림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의 어제의 주가도 철강 시황의 회복이 아니라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더 안 좋아졌는데 철강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걸로 움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게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저게 명확한 이유냐라고 보면 한번 요걸 한번 보시죠. 자, 현대제철이 주가가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철강으로 움직였다면 현대제철이 이렇게 여기에 200일선 부근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탑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기업은 지금 롯데케미칼입니다. 그죠? 롯데케미칼도 저 화학 쪽 케미칼 쪽이 다 안 좋아요. 네, 이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중국의 비중이 높은 금호석유도 지난번에 이거 한번 장대 양봉 한번 만들고 이제는 좀 중국 관련된 화학주들이 가는가 했다가
다시 지금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NCC 쪽에 대한유화 한번 보시죠. 대한유화까지도 네, 지금 지난번에 반짝 이렇게 또 200선 뚫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좋아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시클리컬은 다 안 좋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좋은 이유는 이 철강 쪽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게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인베스트 데이인가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선포를 했죠. 또. 근데 지금 요 광물 핵심 네. 광물 지금 이게 완전히 그 밸류체인을 핵심 광물부터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에 40만 원 돌파하고 뭐 올라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모멘텀으로 찾고 있고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왜 그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원래 44만 원이었는데 어제 50만 원 올린 이유가 리튬에 대한 가치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보고서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철강이 좋아서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리튬에 대한 가치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밸류 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욱더 투자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황이 안 좋은 철강 산업은 사실 경기에 대한 부침이 너무 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쪽이나 친환경 쪽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그룹은 전체적으로 투자를 좀 강화를 하면서 거기에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2030년 매출 달성 목표 뭐 인베스트 데이에서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의 원래 생산 능력 목표치를 대부분 다 상향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 기업 가치의 상향 조정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가는 최근에 우리가 40만 원대만 넘어서면 요거는 매우 가볍게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참 40만 원 돌파하는 게 힘들네요. 요거 돌파할 때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드디어 40만 원 돌파했고 아주 가볍게 지금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인가요? 이게 한 3, 4일 됐나요? 아주 가볍게 지금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4일 연속 네. 급등했어요. 그죠? 역시 이 무거운 주식. 40만 원 돌파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아주 가볍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제가 0.3배라는 숫자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PBR 0.3배 이럴 건 없다. 더 이상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되면 근데 리오프닝은 별로 효과가 없고 리튬에 아니면 2차전지 소재 쪽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이미 이제는 0.67배까지 그러니까 한 100% 정도 올랐어요 주가가. 자 그러면 이 수준이 이렇게만 놓고 보면 과거에 2008년도 9년도에 PBR 1.7배 정도까지도 막 있었네요 지난번에. 그래서 과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왜냐하면 전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왔거든요. 이제 0.7배면 한 번씩 철강 사이클이 살짝 좋아질 때 0.7배 정도까지는 이렇게 갔었고요. 이번에도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밴드상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여기가 0.7 여기가 0.3 그러니까 역시 시크니컬은 최악에 사는 게 맞죠. 이거도 하이닉스도 우리가 0.8이 최악이었고 포스코 홀딩스도 0.8이었고 여기가 0.5 제일 위가 0.9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2004년도부터 2008년도에 대공장의 건설 붐 브릭스 시대 때 이 포스코 홀딩스가 PBR이 엄청나게 한번 치솟은 적이 있죠. 그때의 상황까지는 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철강은 일단은 더 나빠질 건 없는 최악의 상황인 거고 내년 3월 정도에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춰서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면 철강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 그러면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플러스 철강까지 같이 붙어준다면 적어도 밴드의 상당인 여기 0.9배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물론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방에 이렇게 쭉 가진 않겠죠. 그죠? 가다가 또 뭔가 이슈 나면서 쉬었다가 또 뭐 그거에 검증받으면서 또 올라갔다가 약간 쉬었다가 올라가면서 가는 과정은 거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년도에 경기 부양 그 시점까지 감안하면 한 0.9배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열어봐도 되는 상방이 과거에도 뭐 철강 시장 좋을 때도 그렇게까지 갔던 것처럼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열어봐도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몇 프로의 그 갭이 그러니까 저 룸이 남은 거죠? 상승 룸이? 상승 룸이요? 아, 요거는 또 제 전공이죠. 아, 갈수록 우리 김현의 자신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감이 아니라 제가 또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제가 또 회계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요건 뭐 계산은 요것도 순식간에 해드리죠. 아, 28, 네, 29%? 일단 지금 약 0.7배 정도인데 PBR이 만약에 0.9배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한 30%, 약 30% 정도의 업사이드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대형주가 뭐 한 내년 3월이면 지금 한 6개월, 9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죠? 뭐 9개월, 1년 채 안 되는데 한 30%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치와는 좀 다른데. 난 눈높이와. 저는 저 은행 그러니까, 이자랑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네. 저 증권사의 에코프로 저 목표 주가가 45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이잖아, 더블. 네네네. 이것도 더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러니까 리튬 이게- 가격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업사이드는 아직도 한 30% 정도가 더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좋은 위치에서 좀 어려울 때 포스가 힘들 때 난 쌀 때 좀 사뒀다가 업황 좋아질 때 기다려야지 했던 분들은 아니면 리튬 가치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최소 30%의 업사이드는 뭐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좀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분들은 뭐가 또 안 좋나요? 아니 분위기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맨이 얘기하시는 게 계산하시는 게 이게 이제 정석인 거고 네네네. 정석인 거고 이게 이제 사실 합리적인 시장의 예측치라고 그렇죠, 이거는. 봐야지. 예.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 시장의 이 쏠림 현상, 모멘텀인 거죠. 막 이 수급적인 모멘텀의 모멘텀. 기대감으로 네, 인한 맞아요. 쏠림 예, 현상 예, 예.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바라본 공매도의 쇼 커버링 혹은 쇼 스퀴즈 이것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거죠. 요거에 대한 오버슈팅. 오버슈팅에 오버슈팅.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제도 누가 샀는지 아세요? 누가 샀어? 공매도?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어제 버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맞아요. 개인 어제 투자들의 힘으로 어제 올라온 거예요. 이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팔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지분율이 37.5%에서 36.5%로 1% 정도 낮아졌고요. 매일 하루 빼고 지금 계속 팔잖아요, 그죠? 기관들도 어제는 17만 주를 팔았습니다. 거의 50만 주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그 물량을 50만 주를 개인이 받으면서 이거 올린 거거든요. 요즘은 개인들이 집중해서 공략하는 종목들이 꽤 시세를 내는 스타일이 시장의 스타일 아닙니까, 요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과거의 역사적인 밴드를 봤을 때에 이 정도의 룸은 아직까지는 있는 거고 이 최근에 리튬의 모멘텀 그다음에 이러한 개인 투자들의 수급의 쏠림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오버슈팅까지 감안하면 여기서 뭐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나올지는 사실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리튬의 모멘텀에 따라서 충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알파로 뭐 그거는 앞으로 추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주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사고 싶었던 분들이 과연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따라 들어가냐 그런 게 문제인데 한 번씩 이런 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요? 언제 항상 일자로 이렇게 빡빡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그죠?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21선과의 숨고르기는 아니면 5일선과의 숨고르기는 이렇게 과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샀어야 되는데 라고 지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저런 과정에서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뭐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은 너무 날카롭게 서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내가 1년, 2년 뒤까지 단기 시세를 무시하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이왕이면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수익 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기분상으로도 좋고 그러면 뭐 그런 타이밍이 또 올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우리가 좀 가족분들하고도 아까 김민수 대표하고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한 그렇죠. 시장의 네. 심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심리가 뭐 버블이 됐든 아니면 과도한 기대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일으키는 이것도 하나의 시장 현상이니까. 맞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못 네, 받아들이는 그렇죠. 게
공매도? 뭐 이거는 오버야. 그렇죠. 막 이러면. 왜냐하면 이제 그냥 숫자로만 딱 계산을 해버리면 뭐 어떤 종목들은 너무 비싸니까 이게 말이 돼? 뭐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렸을 때 확 쏠림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그러한 게 요즘에 시장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족 여러분들께서 좀 흡수를 그리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거죠, 네. 그죠? 나만의 고집보다는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